이분 기억하고 계시죠? 유일하게 흡연하시는 함정규 씨는 집 근처 무인 매장에 처음 와봤습니다. 저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고르지 못하겠네요. 너무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아래 인증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신분증을 미더기 위에 올려 성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주민증으로 바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거 도용해서 사도 될 것 같아요. 전자담배. 이젠 자판기로 뽑을 수 있는 시대인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365일 24시간 출입 제한도 없습니다. 경고 문구가 조그맣게 나와 있네요. 보일 듯 말 듯한 글씨. 일반 담뱃값에서 보던 경고 문구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학부모 회장 출신 이지은 씨는 온라인 구매에 도전했는데요. 전자담배 용어나 기계. 전자담배를 알려주는 콘텐츠가 차고 넘칩니다. 아니 이걸 누구나 볼 수 있다고요? 아니 정말 이거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네, 좀 충격이네요. 온라인에서도 맘만 먹으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옛날하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인가 한번 이제 저희 동네에 있던 그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담배를 대신 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 정도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고개만 돌리면 넘쳐나는 전자담배의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담배 회사의 굉장히 주요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고객이죠. 직접적인 광고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 규제를 피해서 사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특히 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함께 있거나 그럼으로써 물리적인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데 아이들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오, 근데 함정규 씨도 같이 오셨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미션을 아마 다들 이제 받으셨을 건데 뭐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유해성이나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담배가 피는 게 어떤 원리인지 그런 좀 궁금해서 교수님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 문과 출신이라 이 어떤 원리로 열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함정규 씨도 분해는 성공했지만 궁금한 게 역시 많습니다. 애기인데 여기가 엄청 미끌거려 이렇게. 예. 이 애기 물은 아니거든요. 예. 예. 만지면 미끈미끈하잖아요, 진짜. 네.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기름 성분이 이렇게 번질번질을 하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보통은 제일 주된 성분이 PG라고 해서 글라이세린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기가 아닌 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유독 길거리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수증기처럼 보이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건강 영향, 어떤 건강상으로 어떤 손해를 끼칠지 첫째 아무도 모른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거기에 또 들어가는 물질도 표준화라고 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아무거나 넣을 수 있거든 사실은. 일반 담배도 나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겁니다. 전혀 달라요. 이걸 섞으면 절대로 안 돼요.
더 나은 담배는 없습니다. 담배는 몇 가지 피는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얼마나 나쁜지 그게 측정이 되는데 네. 전자담배는 이게 액체가 주는 건 보이겠지만 얼마나 피는지 측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담배를 뭐 20개비를 35년 동안 매일 폈어. 그러면 폐암 사망률이 얼마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를 피는지 계량을 할 수도 없고 숫자로 살릴 수도 없는 본인도 모르겠네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담배 한 개비의 흡입 횟수는 평균 14번.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수백 번의 흡입도 가능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전자담배가 진짜 신기하겠다.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그런 설명들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종배 교수님과 함께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만약 암세포가 전자담배의 액상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포들이 지금 이제 한 24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담배의 성분이 희석돼서 들어가면 암세포가 들어가지 않은 세포보다 훨씬 더 잘 자라죠. 어머, 전자담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많이 접했잖아. 많이 배우고.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한가? 진짜 되게 신기했어. 희석된 전자담배 액상을 넣은 암세포는 더 빠르게 증식했는데요. 결국 암도 더 빨리 자라게 한다는 것이겠죠. 액상담배를 피는 횟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길어지면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세포에 어떤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이 행위를 더 반복하게 된다면 저는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이라든지 혹은 기타 니코틴 유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거기에 따라서 매길 수 없게 돼 있고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